옛날 한 거지 소년이 추운 겨울날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과부가 사는 집 앞에 와서 덜덜 떨면서 주인 아주머니 계시나요? 불쌍한 거지인데 밥 좀 주세요. 그 꼴을 본 인정 많은 과부가 측은해하며 어메, 짠한 거. 얘야,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가거라. 하면서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씻기고 나서 자기가 혼자 자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이고 같이 자게 해주었다. 그런데 과부가 밤중에 자다가 몸이 이상하게 느껴져 잠을 깨니 소년이 옷을 벗고 과부의 배 위에 올라가 속꼭 가랑이를 헤치고는 풋고추 같은 연장을 과부의 몸속에 밀어넣고서 왔다 갔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과부가 두 손으로 소년의 옆구리를 꽉 붙잡으면서 꾸짖었다. 야, 이 어린 거사! 왜 내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해 내 죄를 단단히 물어야겠다. 그러자 소년은 멈짓하며 몸에 힘을 빼고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만 그치고 빼서 내려가겠습니다. 제발 고발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슬그머니 내려가려 했다. 그러자 과부는 얼른 소년의 허리를 힘차게 끌어안고 흔들면서 말했다. 이놈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두루 빼가면 더 무서운 포도청에 고발해 볼기를 맞게 하겠다. 이 말에 소년은 작은 소리로 아주머니, 그럼 빼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자 과부가 말하기를 이놈아,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 무슨 대수냐?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난 털이 심이 길어서 그 모습이 마치 말갈기와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녀와 그 일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털을 갈라 헤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오랜만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그 일을 한 지도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고. 남편이 평소와 같이 아내의 털을 헤치다가 그만 남편의 손톱이 그녀의 그곳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아이고 아파라 아파. 아내는 너무나 아파서 화를 내며 두 발꿈치로 남편을 걷어차내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아이고,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좀 괜찮소?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로 아니, 당신은 다 큰 어른이 어찌 이리도 손이 서투르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러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여. 아내의 핀잔을 듣게 되자 남편도 무안하고 화도 나서 아니, 이 여편네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걸 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의 털이 보통 길어야 말이지.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털이 얼마 없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참.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여. 앞집 박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잘만 하더이다. 이렇게 부부는 얼떨결에 서로의 간통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을 이방이 일러주었다. 사또, 먼저 해야 할 일은 효부 효자 표창이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놓은 일이니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품을 주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이에 이방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명단에 적힌 대로 호명하였다. 효자상 까마꼴 이팔복은 앞으로 나오너라.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더분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이에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사또에게 설명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까마꼴 이팔복은 아침 저녁으로 나락을 손수찌어 기지를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차진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리는 효자이옵니다. 이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듣던 대로 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한 진정 효자로구나. 사또의 칭찬에 팔복이가 머쓱한 듯 말했다. 효심이 지극하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서 제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매 끼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품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다. 그래,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65이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어떠했는고? 네, 42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대답을 들은 사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아니,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여봐라, 내린 상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놈의 형틀에 묶어 볼기를 매우 치렸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나이 40에 홀로 된 아버지에게 참한 과부라도 하나 보쌈에 들이지는 못할 망정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히다니 내 놈이 그러고도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팔복이가 억울한 듯 말했다. 아이고 사또, 우리 아버지는 나이 30대 나무하다가 도끼질을 잘못해 고자가 되었는걸요. 옛날 어떤 한 선비가 나이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적당한 혼처가 있어 혼인날을 잡아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은근히 처녀를 한번 보고 싶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처가가 될 집에 들리게 되었다. 내 이참에 색시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구나. 저녁 무렵 선비는 색시의 방이 있음직한 뒤뜰로 가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니 과연 얼마 후에 처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선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아서서 소변을 보는 척하였다. 처녀 또한 신랑 될 사람이 몹시 궁금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힐끗 선비의 등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양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통해 선비의 엄청난 물건의 크기를 보게 되었다. 처녀는 깜짝 놀라 곧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어머니 싫어요. 난 절대로 시집을 안 갈 거예요. 왜 이러니? 왜 이래? 어서 까닭을 말해보거라. 글쎄, 병신이 되고 싶진 않은걸요. 병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처녀는 방금 바라본 선비의 우람한 물건 그림자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과연 사위의 물건이 그리 우람하다면 딸이 성치 못할 것 같은 의심도 드는지라 그날 밤 사위될 선비를 사랑채로 불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오늘 딸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선비가 픽 웃으며 이거 원? 아니 장모님, 왜 그런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 참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소? 처녀의 어머니는 지체가 높은 여자였으나 이것은 딸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안심이 되어 딸에게로 돌아가서는 얘야, 내 낭군 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대패로 깎아낼 터이니 염려 말라 하더라. 처녀는 안심하게 되었고 드디어 첫날 밤의 사랑의 일전을 몇 번 되풀이한 뒤 신부가 말했다. 서방님, 지난번에 대패로 너무 밀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붙일 수는 없나요?